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교수신문의 김재호 과학학술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언론 출판 직무의 이해와 진출 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론 쪽에 혹은 출판 쪽에 본인의 직업을 갖고 진출을 하고자 하는 대학생부터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 노하우들, 들었던 얘기들, 현재도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자를 시작을 했었고요. 과학 분야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 교수신문 학술 주간지입니다. 지금 31년 된 언론사인데, 학술 주간지에서 지금 계속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판사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단행본이라든가 뭐 시리즈물 같은 것도 많이 출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가 회사에서 홍보팀에 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에서도 여러 가지 언론 출판 관련된 미디어 전략 부분들 그런 것도 기획을 하고 실제로 뭐 월간지라든가 사내 홍보지 같은 걸 만들었던 경험도 있고요. 백서를 만들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언론 출판이 변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 사진이 나와 있죠. 사진기가 있는데 아무리 뭐 신문 기자라고 하더라도 사진도 찍을 줄 알아야 되고, 뭐 최근엔 리포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포토샵 기본적인 기능들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정 보는 건 또 당연하게 편집하는 기능도 당연한 것이고요. 최근에 흐름들이 보면은 크로스가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죠. 방송 기자가 리포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방송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혹은 인터넷에 대응을 할 때 뭐 심층 기사를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간단한 디지털 관련된 뭐 포스토샵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정말 전문가적으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준 전문가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을 차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영국 옥스퍼드대에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있습니다. 요 이름은 꼭 한번 기억을 좀 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언론 출판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많이 퍼블리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널리즘의 미래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고 실제로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널리즘의 미래가 지각 변동을 하고 있다. 거기서 옥스퍼드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저널리즘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그 견고함은 약해지고 있다. More important, less robust 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저널리즘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죠. 뭐 사회제도 전반적으로 정책을 입안을 한다거나 뭐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홍보를 하거나 어떤 여론 뭐 어젠다를 세팅을 한다거나 저널리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가짜 뉴스가 횡행을 하거나 뭐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의 심층적이지 못한 기사가 양산되고 있거나 뭐 분석이 좀 엉망이라거나 논리적이지 않다거나 뭐 여러 가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들이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에서는 팩트 체크 팀을 따로 두기도 하죠. 그만큼 너무나 많은 소스들이 정보들이 대폭발하면서 거기서 과연 무엇을 취사 선택을 할 것인지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대 저널리즘 연구소에서는 저널리즘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견고함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각 개인들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미래에 알아야 할 5가지. 핵심은 다시 대중 혹은 일반 사람들의 신뢰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부분은 미디어가 여전히 뉴스 의제는 생성을 하고 있지만 플랫폼 회사가 청중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아시안 게임 보도에 있어서 한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에 대한 선호도 문제, 뭐 좋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 이슈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플랫폼 회사가 사실은 청중에 대한 뭐 이런 뉴스를 제공을 하든 저런 뉴스를 제공을 하든 굉장히
원칙적으로 우연하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소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가 여전히 당연히 뉴스 의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뉴스를 발굴을 하고 탐사 보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중에게 전달되는 통로는 포털 사이트,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선취를 해버렸다. 최근에는 뉴스를 검색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언론사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구글이나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뭐 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포털을 통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사실 포털을 통해서 접근이 되고 있죠. 그래서 뉴스 역시 의제 생성에 대한 부분은 전통적인 언론사들이 맡고 있지만 이건 책에 대한 부분도 사실 출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대한 각각의 콘텐츠는 갖고 있지만 그 책이 대중들에게 접근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플랫폼 회사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플랫폼 회사를 통해서 청중들이 그런 뉴스에 관련된 부분, 언론에 대한 부분, 출판의 부분들을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털 사이트에서도 책에 대한 관심과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디지털 미디어로의 전환입니다. 예전에는 디지털 미디어 뭐 각 언론사에서 뭐 특정 뉴스에 대한 부분들 혹은 뭐 그런 어떤 특별 섹션에 대한 특종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플랫폼 회사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사실 필터 버블이 특정 알고리즘에 의한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의도에 따른 그런 뉴스들 제공이 나타나는 것이 많은 문제점으로 발생을 했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적인 어떤 알고리즘 논리를 통해 가지고 뉴스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런 원칙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롤을 시킨다고 하죠. 계속 돌아가도록 뉴스 서비스가 왜냐하면 뉴스가 나온 그 시점과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뉴스 언론 윤리를 지키고 있는 언론사들에게만 그렇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어떤 언론 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지침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연한 노출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 소스에 접근을 하는 것이 디지털 미디어의 전환의 특징이다.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뉴스를 그냥 뭐 포털사이트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거, 바뀐 거, 혹은 본인이 구독한 그 언론사의 뉴스들만 보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보면은 이제는 거의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연한 노출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저널리즘이 사람들의 관심과 신뢰를 얻는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있다. 정말 예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개가 사람이 물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니까.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그것이 뉴스가 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슈가 되고 특이한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언론사들이 너무 많아졌고 1인 미디어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 수많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저널리즘이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 것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도 사실이다. 근데 저는 거꾸로 그렇게 위기의 저널리즘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언론 출판 쪽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봐야 할지, 무엇을 읽어야 할지, 무엇을 들어야 할지에 대한 선택들도 저널리즘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미디어들이 사실은 수익을 얻는 방법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됐죠. 그래서 도전받는 비즈니스 모델 그 안에서 특히 전문 저널리즘이 약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상업적인 그 광고의 문제, 수익의 문제 때문이겠죠. 혹은 논조에 관련된 부분, 정치적 압력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추세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다양한 문화 다양성에 따라서 특히 이제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널리즘의 미래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중에 핵심은 과연 대중들의 관심과 신뢰를 다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저널리즘 연구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종종 접속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디어 혹은 저널리즘 혹은 언론 출판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기자의 역할 혹은 출판의 역할
퍼블리싱의 역할, 홍보의 역할은 사회 전반적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지사형 기자들이 고발성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기 위해서 어떤 특정 어디 잠입 취재를 한다거나 뭐 그런 프로그램도 최근에 여전히 있죠. 뭐 특정 시사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데 잘 보면은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콘텐츠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질적으로 사실에 접근을 하고 혹은 진실 보도를 하거나 당연히 사실에 나온 입각한 정보를 출판하고 퍼블리싱하는 것이 가장 제1의 원칙이 되겠죠. 근데 그 안에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디자인을 가미해서 콘텐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각 언론사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편집이라든가 뭐 교정부터 디자인, 제목 달기 뭐 여러 가지 측면인데요. 그 가운데 보시면은 한 언론사에서 제목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20년 관련해 가지고 한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암에 비유해서 제목을 뽑았죠. 한국 경제 서서히 죽어가는 암에 걸려 있다. 자, 이 제목 어떻습니까? 굉장히 흡입력이 있습니다. 요 예시를 제가 드린 것은 제목 짓기가 저 후반부에 잠시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콘텐츠의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경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목일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제목을 지어야 할지가 관건이 될 것인데, 굉장히 은유적이면서도 압축적이면서도 요약을 하면서 팩트를 갖고 있는 제목이 가장 좋은 제목이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언론 출판의 역할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사람들에 대한 이목, 관심, 신뢰를 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언론 출판 그런 쪽에 실제로 미디어에 들어가서 일을 실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진출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겠지만 사실은 어떤 회사를 가든지 간에 언론 출판의 역할은 모든 프로젝트의 결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프로젝트를 잘 진행을 했고 과정이 훌륭했다고 하더라도 활용 점정, 그 최종 보고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인의 성과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의 사실 결말은 어,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화여대 최주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세상 모든 일의 끝은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만큼 잘 쓰고 얼만큼 제목을 잘 뽑고 얼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카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호소를 할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제1의 역할이 되겠죠. 자, 언론 출판계에서는 더더욱 그런 제목의 경쟁, 혹은 뭐 리드문의 경쟁, 편집의 경쟁, 디자인의 경쟁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요. 같은 회사 내에서 혹은 같은 기관 내 어떤 특정 다른 팀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본인의 성과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고 어떻게 출판할 것인지, 과연 그러면 어떤 형태로 출판할 것인지, 예를 들면 그냥 웹사이트에 뭐 블로그 형식으로 올릴 것인지, 뭐 5분짜리, 10분짜리 뭐 영상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PPT로 할 것인지, 뭐 이렇게 육성으로 뭐 혹은 뭐 말로써 설명을 할 것인지, 뭐 어떤 작은 소책체로 할 것인지, 뭐 최근에는 카드 뉴스라고 해서 SNS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럼 카드 뉴스로 전달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다 귀찮다. 그냥 나는 그냥 한 문장으로 뭐 몇 문장으로 카피를 뭐 최재천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집약적으로 보여주겠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결말에 대한 부분은 언론 출판이 갈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미디어라든가 또 언론 출판기, 출판사라든가 그런 쪽에서 종사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회사를 가든지 간에 모든 프로젝트의 최종점은 언론 출판에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언론, 특히 이제 글 쓰는 사람의 역할은 더욱더 가함이 될 수밖에 없는 현대 산업 사회가 돼버렸다. 그 말은 그만큼 콘텐츠가 많아지고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언론 출판이 좋은 언론 출판이냐? 그거는 이제 각각의 상황에 대한 케이스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씩 다르겠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갖고 있는 콘텐츠는 뭐 블로그를 기본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유튜브를 조금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한 부분도 있었죠. 그거는 유튜브에 걸맞은 콘텐츠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 접근을 하고 실제로 해보면 되는 것이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이 어떤 출판, 책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을 여러 권을 출간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번역서를 하나 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거기에 걸맞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한 것이고 또 다른 이제 논문도 종종 쓰는데 논문 같은 경우도 무료 논문 배포하는 특정 이제 과학 관련된 브릭이라는 전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논문 출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콘텐츠가 어떤 플랫폼 혹은 어떤 양식에 맞는지를 여러 심층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아,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정말 좋은 사진을 찍었다. 그럼 그 사진을 어떻게 출판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인가. 그런 것들도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뭐, 어떤 행사, 기업 행사를 하나 했다. 그러면 그 기업 행사에 뭐 참가자들부터 거기에서 뭐 축사를 하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 뭐 사장님이든 대표님이든 거기 뭐 내빈 혹은 뭐 거기에 실제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의 어떤 중요도 그런 것들을 그 행사에 행사 끝났을 때 그걸 어떻게 알릴 것인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보도자료로 처리를 할 것인지, 혹은 뭐 기고문을 통해서 뭐 처리를 할 것인지, 혹은 뭐 SNS 그냥 홍보를 통해서 뭐 이렇게 확산을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이다. 아무튼 세상 모든 일의 끝은 쓰는 것, 언론 출판이다. 프로젝트의 시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획이 되고 진행이 되겠지만 그 끝에는 언론 출판이 놓여 있다. 강조드립니다. 대부분의 회사 생활은 사실은 보고서를 많이 작성을 하죠. 뭐 하루에 저는 보고서를 뭐 4개, 5개씩 썼던 적도 있는데 뭐 기사를 찍으면 뭐 이렇게 몇 개씩 쓰기는 하지만 아무튼 언론 출판은 당연히 글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는 건 회사 생활에서 이력 들어가기 입사하기 위해서 이력서 쓰는 것부터가 사실은 언론 출판을 하는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글쓰기의 일환이고 시작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의 처음과 끝은 언론 출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언론 출판의 핵심인 글쓰기는 또 뭐냐? 글쓰기는 저는 한마디로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존심을 더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글쓰기에 노력을 하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자존심이 좀 더 고양이 될 수 있겠죠. 자존심이지 자만심이 절대 아닙니다. 자존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에 뭐 자소서라든가 분석 자료 같은 거, 뭐 완료 보고서, 최종 보고서 같은 거를 하나 쓰는데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품이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미생 같은 드라마를 보면 거기서 장그래가 뭐 보고서를 하나 쓰거나 뭐 어떤 예산 계획서를 하나 쓰는데 굉장히 고심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혼자 쓸 때도 있겠죠. 뭐 이력서라든가 뭐 협조서라든가 사업 계획서 같은 거 혼자 기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자료, 보고서, 글쓰기는 먼저 쓰고 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거나 거기서 코멘트를 듣거나 인터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도 마찬가지죠. 논문도 동료들에게 피어 리뷰를 많이 받죠. 그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회사 생활에서 언론 출판의 측면은 혼자만 보고 혼자만 출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에게 돌려봐라.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도 당연히 데스크에서 뭐 1차 데스크, 2차 데스크, 최종 나중에는 이제 교정, 교열, 이제 나중에 최종 데스크까지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먼저 검증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좋은 글, 더 팩트에 입각한 글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더 훌륭한 보고서, 더 좋은 언론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만 보지 말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좀 더 완벽한, 더 좋은 자존심이 많이 들어간 나의 프라이드가 들어간 그런 보고서라든가 출판물을 어, 세상에 내놓는 것이 가장 좋겠다. 책 한 권 만들어지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뭐 본인이 뭐 책을 기획을 해서 저자한테 원고를 받아서 본인이 뭐 1교, 2교, 3교, 4교를 볼 텐데 혼자 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나중에 출판이 됐을 때 특정 몇몇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각의
각양각색의 여러 사람들이 그 책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책을 교정 교열을 보거나 감수를 할 때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무튼 글쓰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는 것, 뭐 때로는 그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기한문 같은 걸 올리게 됐을 때 그 기한문을 반려를 받을 수도 있겠죠. 회사 생활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그럴 때는 뭐 아쉬워하지 말고 다음에 더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굉장히 현대 산업 사회에 여러 가지 협업을 하는 그런 구조의 형식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서 많이 뭐 굉장히 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조금은 좀 수위를 좀 낮춰서 여러 사람들이 좀 의견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은 내 바이라인, 내 이름을 걸고 그 보고서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사람들이 보기 전에 그 전에 오탈자가 있는지 혹은 정말 더 좋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뭐 어느 정도 더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더 좀 더 좋은 보고서를 쓰는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요새 뭐 기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고, 뭐 기자뿐만 아니라 뭐 아나운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실은 언론 출판에서도 다양한 직무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앵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기자 출신들이 사실 많죠. 아니면 홍보팀의 뭐 대변인이라든가 뭐 홍보 전략기획팀, 전략기획 미디어팀 뭐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뭐 기상캐스터도 마찬가지고 사실 유튜버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기자의 소양을 필요로 합니다. 기자라는 건 당연히 그냥 쓰는 사람이죠.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잘 기록할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짧고 간결하고 어,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든 대본이든 자막이든 직접 쓰고 교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어떤 뭐 회사 대표인데 뭐 회사 전체 회의에서 내가 어떤 뭐 의사 결정에 대한 부분을 어나운싱을 한다. 그럴 때 대본을 쓰는 것도 뭐 홍보팀에서 그 대본을 써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고 취사 선택을 하는 것도 본인의 몫인 거죠. 이전 대통령 중에 한 명도 본인이 직접 다 일일이 연설문을 다 고치고 코멘트하고 직접 많이 쓰는 걸로 유명했던 분도 있죠. 다 직접 다 자기가 교정을 하고 자기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본인의 입에서 본인의 말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홍보팀에서 좋은 훌륭한 연설문을 써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직접 최종적으로 교정, 교열, 마지막까지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 모든 과정, 의사 과정들이 결국은 기자의 소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더욱 중요해지는 언론 출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언론 출판사는 어떤 시대적인 변화,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자의 소양, 언론 출판의 역할은 그대로 더욱 많이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계속 새삼 강조를 드립니다. 기자의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인터넷 기자도 있고, 신문 기자도 있고, 방송 기자도 있고, 사버 기자, 뭐 월간지 기자, 주간지 기자, 일간지 기자, 뭐 격주간지 기자. 사실은 뭐 어, 개간지를 만드는 것도 사실 언론 출판의 일이죠. 그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개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떤 언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기는 정말 심층적인 그런 내용들 많이 담고 있는데 아무튼 기자의 종류가 예전에는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벽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는 신문 기자대로 혹은 방송 기자는 방송 기자대로 인터넷 기자는 인터넷 기자대로의 역할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경향이 크로스가 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진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자가 방송, 리포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토샵이라는 기본 기술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실은 다양하게 조금씩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 본인에게 맞는 분야가
어디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일간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취재를 하고 매일매일 사건 사고 현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드한, 굉장히 좀 어려운 기자군 중에 하나죠. 근데 반면 제가 있는 이제 주간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취재를 하고 뭐 교정을 보고 편집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신문이 나오지만 그만큼 독자들이 일주일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도록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더 심층 보도, 탐사 보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간지도 사실은 쉬운 직구는 아니고요. 월간지는 한 달, 매월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그런데 방송 기자 같은 경우는 방송이라는 제약 사항이 굉장히 심하죠. 인터넷 기자 같은 경우는 거기 인터넷에 모든 그런 소스를 담으면 끝나지만 방송 기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통해서 송출을 해야 되고 또 그 시점에 맞는 정보, 팩트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그런 본인에게 적합한 분야가 어디인지를 잘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혹시 뭐,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학보사 기자를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학보사 기자를 하면서 아마 학내 취재를 많이 하거나 교수님들을 만나서 취재를 하거나 그런 경향들이 있었을 거예요. 학보사 기자는 사실은 보면은 사보 기자하고도 많이 닮아 있죠. 사보 기자 같은 거는 특정 기업에서, 그 기업에서 기업의 콘텐츠를 가지고 뭐 신문을 만든다든지, 뭐 뉴스레터를 만든다든지, 뭐 월간지를 만든다든지 홍보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보지들도 사실 똑같은 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간지 기자, 월간지 기자, 주간지 기자들이 일반 사회 대중에 대한 독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학보사 기자, 사보 기자들은 사실은 한정된 내 대학교 혹은 내 회사의 일원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편집을 하고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하는 역할은 거의 같습니다. 기자의 종류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다 벽이 높고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여러 기자 자체가 기자가 하는 역할이 언론 출판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좀 더 쉽게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 출판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구분은 많이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정말 적합한 분야가 뭘지 정말 나는 저 현장에 가서 뭐 사고 현장에 가서 그 사고 현장에 대한 부분을 뭐 리포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방송 기자가 어울릴 수가 있겠죠. 사회부 방송 기자 혹은 뭐 나는 좀 더 좀 심층 탐사보도 어떤 고발을 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월간지도 좋고 주간지도 좋고 일간지 같은 뭐 인터넷 기자도 가능할 수 있겠죠. 나는 근데 정말 연애 소식 그런 것이 너무 재밌고 본인에게 맞는 것 같다. 그럼 연애 관련해 가지고 연애 관련된 뭐 인터넷 신문 기자든 방송 기자든 여러 가지 역할을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크로스되는 기자의 직군의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나에게 나는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대기업의 홍보팀에 좀 가고 싶다. 그 홍보팀에서도 사실 사내 기자 역할을 하면서 언론 출판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홍보팀에 있다가 기자가로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기자를 하다가 홍보팀을 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출판사에 있다가 기자 일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자 일을 하다가 출판사로 가는 경우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자가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글쓰기 역량부터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분석을 하고 그걸 글로 정리하는 역량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기자를 하다가 뭐 대변인을 하던 뭐 앵커가 되든 혹은 뭐, 뭐 홍보팀에 뭐 그런 쪽에 일을 하던 출판계로 빠지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전략팀으로 빠진 인지의 기획팀으로 빠지든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 거꾸로 된 사이클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본인에게 적합한 분야가 뭔지를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 출판인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사실 뭐 1인 미디어 시대에 누구나 언론 출판이 쉽게 될 수가 있죠. 최근에는 뭐 시민 기자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로그인을 하면 그냥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런데 좀 더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 출판인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호기심입니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 아, 내가 이걸 너무나
좀 세상에 좀 알려주고 싶다. 내가 소화를 시켜서 내가 곱씹고 내가 잘글잘글 씹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런 호기심이 많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에 대한 그렇다 보면은 그것들을 다 소화하려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맡은 분야, 예를 들면 뭐 교육부를 취재한다, 뭐 저처럼 과학기술 쪽, 뭐 학술 쪽을 취재를 한다, 출판 쪽을 취재를 한다, 뭐 사내 홍보팀이면 뭐 사내 관련해서 사람들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또 뭐 새로운 뭐 이슈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울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호기심만 갖고는 뭐 당연히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스터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스터디를 해야 되고 그 변화하는 그 양상을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체력도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이거를 더 배워야 되겠다. 달라지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의 트렌드를 어떻게 따라잡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최근에는 뭐 챗GPT라든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이따 잠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배움의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그거는 도움을 얻는 도구일 뿐이지 그 챗GPT라든가 인공지능이 모든 기자의 역할을 대신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그 챗GPT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요. 아무튼 언론 출판인이 되는데 내가 정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배울 의지가 정말 충만한 사람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매일이 사건 사고이자 하루에도 수천 권의 책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속화된 변화 속에서 내가 정말 기자로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사실은 어, 기자 채용을 하거나 PD 채용을 하든 출판계에서 기획자를 채용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을 당연히 채용할 수밖에 없겠죠. 진짜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러면 내가 호기심과 배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기자 채용 방식이 사실 언론고시죠. 지금도 언론고시는 있습니다. 근데 많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약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약화됐다는 의미는 언론고시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 기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뭐 한번 뭐 큰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한번 채용을 할 때 뭐 많으면 10명, 뭐 적으면 뭐 5명 그렇게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만큼 경력직 기자라든가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을 빨리 뽑아서 그 사람들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언론실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예전에 그 사법고시가 없어지듯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춘문예도 당연히 지금 있죠. 신춘문예가 있는데 굉장히 신춘문예의 어떤 공신력이라든가 어떤 물론 이제 위상은 여전히 뭐 높기는 합니다만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신춘문예가 지금은 아니죠. 물론 이제 영예롭기는 하지만 지금은 작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냥 일반 대학생이지만 학보사에 뭐 투고를 해본다든지 원고를 써서 보내서 뭐 사진 같이 보내서 내 이름이 실제로 나오는 바이라인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해본다든지 혹은 시민 기자로 어떤 지역 소식이라든가 뭐 내가 책을 읽고 쓴 서평들을 좀 올려본다든가 내 이름이 나온 기사를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기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리 인턴 기자고 신입 기자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자기 이름이 출판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 회사 입장에서는 눈에 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고시를 뭐 준비를 하는 것도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것도 기본적으로 하되 자기가 실제 자기 기명 기사를 많이 써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 기사들을 묶어서 나중에 이쪽 출판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출판하고 묶어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나온 책이라든지 기사를 많이 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학보사랑 뭐 시민기자 내가 다 쓴다고 다 받아주질 않죠. 다 게재가 되고 다 퍼블리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것도 할 것이고 이걸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요즘에는 뭐 워낙 플랫폼들이 좋기 때문에 뭐 브런치라든가 뭐 글 쓸 수 있는 뭐 플랫폼들이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블로그라든가 SNS를 통해서 꾸준히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관점을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자기 아무 글들이나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정제된 그 경험들을 글들을 글에 녹여가지고 오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배우는 것입니다. 완벽한 글을 물론 이제 내놓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정말 정말 집약된 정말 어떤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때는 중요하겠지만 블로그라든가 SNS를 운영하면서도 뭐 맞춤법부터 뭐 표현하는 방식까지 계속 꾸준히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인터뷰, 인물 탐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일기장도 좋고 뭐 내 메모장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에다 그냥 뭐 끄적끄적여도 좋고 정리를 하고 언제나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리해 두는 것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특히 그거를 뭐 그냥 내가 어떻게 어떤 특정 인물을 만나서 그 인물에 대한 내용을 글로 적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오픈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를 나중에 어, 피력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모이면 책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직접 써보거나 블로그를 운영해 보거나 인물에 대한 인물 탐구를 해보거나 자기 이름으로 출판을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출판사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핵심은 당연히 글, 말, 디자인이 되겠죠. 자, 언론고시는 여전히 한국어 능력 시험과 영어 점수가 기본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가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특정 점수 이상만 높으면 이제 통과된다라고는 하지만 높은 점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경험, 실제 자식의 기명 기사 혹은 책을 써보고 출판을 해보아라.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언론 출판 일을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실제로 회사에서도 선호하는 인재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블로그 첫 화면입니다.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꾸준히 제가 쓴 기사라든가 뭐 영화 감상평도 올리고 있고 뭐 사람 만난 인터뷰 기사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는 것과 그거를 나중에 또 어떤 회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데서 있어서는 이야기를 만들고 구체한 체험이 본인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지만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내가 1인 미디어를 뭐 성장을 시키거나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시민 기자라든가 대학생 리포터라든가 뭐 대학생 서편단이라든가 인턴 기자라든가 학보사 기자 등 경험을 많이 해보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엔 경력직 같은 신입 기자를 많이 뽑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험을 많이 해보고 프로젝트를 해서 뭘 예를 들어서 뭐 2명의 요즘엔 그런 프로젝트 그 공모전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 기사 쓰는 공모전이 저도 이제 몇몇 공모전에서 이제 입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사를 통해 가지고 기사를 써 가지고 이제 심층 보도를 한 거죠. 탐사 보도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공모전에 들어가 입상한 경험이 굉장히 나중에 일반 회사를 입사를 하든 혹은 기자가 되는데 큰 메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좀 팀을 꾸려서 스터디를 하면서 어떤 공모전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내 이름으로 정말 좋은 글을 써서 기사를 내 이름으로 한번 걸고 세상에 공표를 해보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더 많이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아카데미가 또 많이 무료 아카데미도 많이 있고 유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아카데미, 뭐 예를 들어서 출판에 관심 있다 그럼 출판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뭐 들어본다든지 혹은 기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기자 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 신문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언론 아카데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 언론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있어요. 한국언론재단.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도 그 안에서 사람도 사실 거기서 또 좋은 동기들, 또 좋은 선후배들, 현직에 있는 기자분들을 만나거나 현직에 있는 언론 출판인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편집자, 뭐 디자이너들도 실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카데미를 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저도 아까 몇몇 아카데미를 수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론 출판의 직무를 해서 가장 필요한 게 글쓰기인데 어떤 글이 좋은 글일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저는 뭐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직감에 따라서 한 번에 쓰고 수십 번 퇴고하는 것이 어, 좋은 글을 쓰는데 좋은 기사를 쓰는 어, 뭐 지름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가장 나은 길이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뭐 보도자료를 쓰든 보고서를 쓰는데 뭐 책상에 앉아서 계속 뭐 고민만 하다 보면은 그냥 시간만 뭐 하염없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뭐 좋은 책을 쓰기 위해서도 뭐 책상에 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한 번에 자기가 쓸 경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 타이밍이. 그래서 한 번 쓸 때는 끝장을 봐야 됩니다. 이걸 한번 마무리를 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이 강의 자료를 만드는 것도 고민을 계속 하다가 한 번에 쓸 때는 한 번에 다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계속 보고 고칠 게 뭐가 있는지, 수정할 게 뭐가 있는지, 오탈자가 없는지, 그런 걸 좀 디자인은 괜찮은지 그런 거를 고민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직감에 따라서 그냥 한 번에 다 쓰고 나중에 수십 번 퇴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 본인이 덜 힘들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초반에 제목을 하나 그 한국 경제를 암에 비유하는 제목을 좀 봤었는데 제목도 중요한데 사실은 어, 첫 문장, 특히 리드문이 중요하죠. 사람은 사실 첫 만남과 첫 인상이 가장 중요하듯이 기사의 제목도 중요하지만 그 제목 아래 그러면 어떤 내용이 이끌어 나가지는지 그 힘을 본인이 리드문에 많이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좀 떨리는 리드문을 만들어야 된다. 리드문 같은 경우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뭐 그래서 우리 기업이 올 하반기부터 해외 수출에 본격 나선다. 뭐 이렇게 이런 뭐 리드문이라든지 아니면 주목과 환기, 인재교육부에서 뭐 인기 강사를 초빙해 눈길을 끈다. 이렇게 화제 눈길을 직접 끈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주목을 또 끄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감성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번 도전 끝에 결국 계약을 체결해낸 불굴의 김대리, 뭐 사보기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좀 감성적으로 터치를 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뭐 직접 인용 같은 경우는 밤새 작성한 제안서가 통과되면 피로감이 사라져요라고 누가 말한 거를 쌍따옴표를 통해서 직접 인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떨리는 리듬은 중요할 것이고요. 제목을 아까 말씀드립니다. 기사의 얼굴, 글의 얼굴이 되겠죠. 모든 보고서는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글, 심지어 이력서에도 제 생각에는 자신만의 제목을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여기 한번 나온 저기 제목을 한번 보여드리면 군에서 이제 칼로리를 좀 줄이고 좀 좋은 재료를 넣어가지고 군인들이 식단을 좀 개선하는 그거를 내용을 한 건데 사실 재미없는 내용이죠. 근데 제목을 기가 막히게 줬습니다. 군살 빼고 군침 여기서 군은 군대 할 때 군이죠. 군사를 빼고 군침 돌게 했다. 자, 요 책을 요 편집자에 따르면 팩트와 맥락 반반이 들어간 현장감이 좋은 제목의 조건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기호들을 활용해서 제목을 또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따옴표, 점점점, 이 중간점, 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화살표도 쓸 수도 있고요. 불만은 올라가고, 혹은 이렇게 꺽쇠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긍정적인 내용을 위주로 쓰는 것이 좀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언론 출판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람 만나기입니다. 사람을 매일 만나야 되고 매일 전화하고 매일 카톡하고 매일 문자하고 매일 통화하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뭐 어떤 좋은 저자를 발굴하는 것도 계속 메일 보내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공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인터뷰를 통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인터뷰인은 사실 충분히 경청을 해주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쓰고 싶은 얘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터뷰어의 역할이다.
사전 조사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인터뷰 기사는 사실은 그 사람의 말로부터 혹은 뭐 최근에 이제 서면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메일로 이제 답변을 받기도 하는데 그 사람한테 소스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사를 쓴 다음에 그 사람한테 뭐 사전 컨펌 먼저 받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언젠가는 본인이 또 인터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가 된다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뷰어가 좋은가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사전 조사는 기본이지만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람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기자의 제1 원칙, 회사는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마감을 지키는 것이죠. 데드라인입니다. 뭐 이제 시작을 했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성과가 안 나와요. 보고서를 쓰는데. 근데 마감 하루 전날 되게 보면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쉽게 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기사보다 사실은 마감을 지키지 못한 기사가 더 나쁜 기사입니다. 차라리 형편없는 기사가 낫습니다. 마감을 그래도 형편없는 보고서가 낫지 마감을 못 지킨 보고서는 당연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감을 지키는 일에 본인의 모든 것을 역량을 걸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직감에 따라서 한 번에 쓰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에 쓴 거를 여러 번 퇴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수십 번 퇴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명한 작가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정말 완벽한 글을 썼다고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수십 번, 수백 번 퇴고를 해도 모자란 게 사실 글입니다. 퇴고를 잘하는 기자가 멋지다. 최근에는 뭐 맞춤법 검사기가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돌려본다든지 이런 유용한 사이트 우리말 배움터를 통해 가지고 이건 부산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맞춤법에 대한 내용들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뭐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는 그냥 결과만 보여주는데 우리말 배움터는 왜 뭐가 틀렸는지를 알려주니까 반드시 꼭 들어가 보시고요. 어원 사전이라든가 학술 논문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언론 출판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뭐 전문 분야 자신만의 강점 꼭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익숙해지면 펜을 놓아야 합니다. 글쓰기를 놔둬야 되겠죠. 인공지능 아무리 도입이 돼도 사람이 쓰는 기사가 더욱더 생동감이 있고 인공지능이 따라하지 못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파인딩 포레스터라는 그 어, 호밀밭 파수꾼이라는 그 소설이 있죠. 그 작가에 대한 내용을 영화로 담은 건데요. 자,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작가인데 직감을 따르고 리듬을 타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일단 쓰고 나중에 많이 꽂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꿈에서 멀어져 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쇼온 코넬이라는 유명한 배우였었는데요. 자, 아무튼 먼저 보고서든 혹은 보도자료든 혹은 이력서든 뭐 정말 나중에 사직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모든 본인의 글쓰기에서는 먼저 일단은 한 번에 다 써야 됩니다. 이걸 나눠서 내일 쓰고 또 써야 되겠다 그러기보다는 고민을 많이 해서 한 번에 다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요약 및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언론 출판의 역할은 더 확장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그 견고함은 약해지고 있다. 미디어가 뉴스 의제를 상상하지만 플랫폼 회사가 청중을 통제하는 상황이다. 미디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압력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던 언론의 역할은 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언론 출판은 글쓰기이고 일의 처음과 끝은 언론 출판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쓰고 교정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엔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신문 기자가 리포팅하고 방송 기자가 심층 기사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 출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호기심과 배울 의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언론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 실제 자기 기명 기사를 많이 출판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야기를 만들고 구체화한 체험이 채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눈에 띈다. 천만담 중요하듯이 리드문에 눈길을 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언론 출판의 제1원칙 마감 지키는 것이고요. 퇴고를 잘하는 기자가 멋집니다. 한 번에 일단 한 번에 쓰고 나중에 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언론 출판 직무의 이해와 진출 전략에 대해서 어,
저 김재호 교수신문 기자가 강의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 메일로 혹은 제 연락처를 관련해서 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신문사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